미국이 어떻게 하죠? 이것들 봐라. 나를 넘봐. 일본의 비극은 여기부터 시작돼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이게 레이건식의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미국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패권을 용서하지 않아요. 중국이 75%까지 갔었어요. 이 오바마 때 죽였어야 되거든요. 피보트 아시아 정책이에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1기 때예요. 인도는 중국과 왼수거든요. 호주가 또 중국이랑 견제 세력이거든요. 일본은 원래 중국이면 으르렁거리잖아요. 아베 거예요. 일본의 야심을 알 수 있겠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무차별적으로 중국 한 놈만 팬다. 그러면은 박사님, 이렇게 중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군사 패권을 미국에 도전하면서 군비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도대체 또 미국도 지금 중국을 관세로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잖아요. 네. 미중이 왜 이렇게까지 정말 핵전쟁까지 각오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건가요, 도대체? 이 그림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이 그림이, 자, 여기에 아주 비밀이 많이 들어있는 그림인데요. 네. 이게 미중 이 전략경쟁이라는 건데, 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게 미국한테 도전했던 국가들의 경제 규모예요. 자,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제국, 네. 1917년 전쟁 끝났죠? 그때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강자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독일은 미국 GDP의 35%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 나치 히틀러 아주 광기를 부렸죠? 네. 그 사람도, 그 독일도 제3제국도 미국 GDP의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럼 전쟁이 이길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드디어. 일본. 1943년 전쟁 일으켰을 때, 이 전쟁 중에 미국하고 태평양 전쟁할 때, 일본의 GDP는 미국의 13.5%, 7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상대도 안 되네. 전쟁 일으킨 건 자살골이죠. 그때 야마모토 사령관이라고 하는 네. 그 일본군의 영웅이거든요. 네. 진주만을 성공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미국에 갔다 왔거든요. 미국과의 전쟁을 반대했어요. 아니까. 얼마나 센지. 네. 그러니까 일본의 목표는 미국한테 이기겠다는 게 아니고, 네. 태평양에 있는 미군 해군력을 전멸시켜버리면 꽤 오랫동안 덤비지 못할 거고, 그러면 협상을 해올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이기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오잖아요. 13.5%가 어떻게 이겨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1990년에 몇이죠? 52%. 52.5%. 일본 인구는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잖아요. 네. 그럼 더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때 영화를 보면, 헐리우드 영화 보면 이 회사 사장들이 다 일본 사람으로 나와요. 회식하면 스시 먹고 나오고 이러고 나옵니다. 다 소니 워크맨이라고 기억나, 뭐 아는지 모르겠네요, 젊은 사람들. 저도 그 옛날 그 로보캅인가 그 영화 볼 때 본 것 같아요. 그런 네, 비슷한 도요타 거. 자동차. 네, 맞아요. 네. 이코노믹 애니멀, 이런 얘기 나올 때가 저 때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어떻게 하죠? 이것들 봐라, 나를 넘봐, 죽여야지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게 바로 플라자 합의예요. 1985년. 엔고. 네. N 가치가 높아지면 네. 수출이 불리하잖아요. 그쵸. 일본의 비극은 여기부터 시작돼요.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 네. 지금 미국 GDP 지금 절반이었잖아요. 네. 지금 미국 GDP의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까지 줄어들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쵸. 계속 줄어드는 거죠. 자, 지금 2020년이죠? 네. 지금은 더 떨어졌어요.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 일본을 죽인 게 누구죠? 중국의 소련이에요. 미국이라고 봐야죠.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패권을 용서하지 않아요. 자, 소비에트 러시아, 소련이죠? 네. 80년이 얼마예요? 40.4%요. 로널드 레이건이 이것들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르바초프 항복하고 네. 소련이 무너지잖아요. 네. 이게 레이건식이에요. 네. 레이건이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2020년에 얼마예요? 71.4%요. 75%, 6%까지 갔었어요. 와. 지금은 이제 미국이 잡기 시작하면서 네. 강달러가 되면서 7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일본을 미국이 50%대 주겠잖아요. 네. 그럼 50%대 왜 못 주겠어요? 그게 오바마 정권 출범하는 그 전후였거든요. 네. 2009년. 네.
이때 죽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07년 8년. 금융. 서브프라임 모기지. 예? 리먼 브라더스. 네. 대공황 이후로 미국의 정말로 공황에 가까운 공포에 가까운 경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코피 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잡아야지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 국내 문제로. 그때 이 오바마가 내세운 정책이 네. 피보트 아시아 정책이에요. 아시아 중시 정책. 네. 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유럽이 안중해. 네. 시일가스로 미국이 에너지 독립을 하니까 중동이 안중해. 네. 해외 원정군이 남았어. 근데 지금 어떤 놈이 치고 올라와? 누가? 중국이야? 네. 리밸런싱. 해외 주둔 미군 해군력이잖아요. 네. 을 아시아에 집중 재배치. 이게 재균형 정책이에요. 아시아 중시 리밸런싱. 이렇게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잡으려고 했는데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이런 걸로 코비 터지는 바람에 중국 잡을 기회를 놓치니까 계속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다음이 누구예요? 트럼프죠. 트럼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여기 뭐라고 써있죠? 이 그림? 이게 인도 퍼시픽이거든요. 네. 자, 인도 태평양 전략을 트럼프가 내세웁니다. 이게 트럼프 일기 때예요. 네. 오바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피보트 아시아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시아. 아시아는 여기잖아요. 이 그림에서 여기. 맞아요. 그쵸? 아시아. 네. 근데 태평양이면 더 넓어지는 거고. 네. 근데 인도양까지 합치잖아요. 그럼 그럼 어떻게 돼요? 인도는 중국과 왼수거든요. 인도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퍼시픽 누구? 호주를 끌어들여요. 네. 호주가 또 중국이랑 이 견제 세력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본은 원래 중국이면 지금 으르렁거리잖아요. 그쵸. 그럼 미국 이게 뭐예요? 쿼드예요.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묶어서 누굴 잡아요? 중국을 잡. 그게 인도 퍼시픽 전략. 그러니까 오바마의 아시아 피보트 아시아가 인도 퍼시픽으로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경제만 잡는 것 같는데, 네. 자 그래서 트럼프의 전략을 이게 다이아몬드처럼 보였죠? 네. 이걸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그래요. 누굴 때려잡는, 중국을 잡는. 포위 되잖아요, 중국이. 네. 그랬더니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두루무치, 두시안베, 파키스탄이죠. 이스탄불, 터키, 모스크바, 로테르담, 베네치아,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케냐, 콜롬보, 자카르타, 하노이, 푸조, 이게 바로 1대1로예요. 그러니까 이 1대1로 전략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경제 중심의 물류 체계를, 교통 물류 체계를 만들겠다. 이거 뭘로 보이죠? 진주 목걸이처럼 보이죠? 그 목걸이처럼 보이네요. 네,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그래요. 요 두 전략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 오바마 사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어지는 거잖아요. From Pivot Asia to Indo-Pacific. 더 진화했잖아요. 그쵸.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중국은. 왜? 그림이 보여줬잖아요. 70% 넘었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 놈만 팬다. 언제부터? 오바마 때부터. 누구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건 바로 중국인 거예요. 자, 바이든으로 와볼까요? 자, 트럼프,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네. 2019년에 인도퍼시픽. 네. 원래 인도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요? 아베 거예요. 일본의 아베. 아베가 인도퍼시픽을 먼저 얘기했고, 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퍼시픽. 이 개념을 아베가 처음 말했어요. 이걸 갖고 트럼프를 만나러 갔더니 트럼프가, 좋은데 내가 가져갈게. 가져간 거예요. 일본의 야심을 알 수 있겠죠. 일본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얘기한 게 누구라고요? 아베라고요. 군사적으로 한번 뛰어보겠다. 이제 그 패권, 네. 옛날에 DNA에 숨어있던 패권을 드러내기. 그러니까 아베를 일본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예요. 강력한 일본의 부활을 예고했으니까. 네. 자, 그러면 오바마하고 트럼프하고 왼수죠. 네. 그런데 오바마의 아시아를 더 받아서 확장시킨 게 인도퍼시픽이잖아요. 아베 거 받아다가. 네. 그럼 바이든하고 트럼프 왼수죠. 네. 이거 보세요. 바이든도 인도태평양이에요. 자, 국가안보 전략 중간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여기 이제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라고 중국을 15번이, 러시아 5회, 이란 4회, 북한 2번밖에 안 돼요. 뭐예요, 지금? 오바마, 중국 때려잡아. 트럼프, 중국 때려잡아. 바이든, 또 중국 때려잡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든 때도 여기 또 그림 나오죠? 인도태평양 전략이 또 만들어져요. 같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그런데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국방부에서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 때는 백악관에서 만들어요. 그럼 더 격상된 것 같아요. 격상된 거죠. 자, 그러면 이 트럼프가 지금 뭐 온갖 오지랖으로 뭐 여기저기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누구겠어요? 중국. 중국 잡는 거예요. 중국 한 놈만 팬다. 아. 관세 때리다가 네. 야 90일간 유예 잠깐 기다려. 네. 이놈 패게. 그게 누구예요? 중국. 중국이잖아요. 중국은 미중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투키티스 함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신흥국과 기존 강국. 네.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숙명이에요. 숙명이다. 자, 그림은 어떻게 돼요? 오바마 시작했어. 트럼프 일기 받았어. 바이든 잡았어. 트럼프 이기. 이제 완전히 그 용쟁 호투야. 혈투야. 아. 이 흐름이에요.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네. 미국은 나에게 도전하는 패권을 한 번도 용서를 안 했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그 싸움인 거예요. 음. 트럼프가 막 물어뜯고 관세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 저 왜 저러지? 그 이면에 오바마 때부터 중국을 잡겠다는 전략은 치밀하게 온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뭐 일시적으로 중국이 뭐 고개를 좀 숙인다. 혹은 뭐 비위를 맞춘다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거네요, 박사님. 전혀 아니죠. 아. 양쪽에 하나 죽어야 끝나니까. 아. 그러니까 최소한 중국이 더 이상 그렇다고 뭐 중국이 죽겠어요? 중국이 더 이상 미국에 대들지 못할 네. 수준까지는 두들겨 패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됐어 할 때는 뭐냐? 미국 GDP보다 50% 이하로 추락해서 네. 더 이상 고개를 못 들 때. 일본은 지금 추락 일로전에 52%까지 갔던 나라가 지금 25%, 23%, 10몇 프로 지금 쭉쭉 끝없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부터 살기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질 소비 수준이. 네. 그러니까 일본 지도부가 미국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속마음으로는 싫어하지. 아는 사람들은 이렇죠. 음. 그런데 일본은 실용주의니까 네. 참는 거죠. 아베가 인도퍼시픽 태평양 전략을 얘기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박사님, 그러면은 결국에는 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싸움에서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기게 될까요? 제가 하도 단언적으로 말해서 틀린 적이 많아가지고. 자, 이 그림 보세요. 아까 이 그림은 보셨죠? 네. 이게 미국의 라이벌이거든요. 네. 이게 중국이 75, 6%까지 갔거든요. 네. 무서웠죠, 진짜. 무서웠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뭐예요? 2000 몇 년이면 추월한다. 미국 넘는다. 네.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아까 모두의 비핵 수소폭탄, 뭐, 그 다음에 딥시 근보 시작해서 어마어마했죠? 그러면 이쪽을 보세요. 이쪽을. 이게 미중 전략경이 또 다른 그림인데요. 네. 자, 중국이 2024년 국방비거든요. 네. 8,860억 달러예요. 어. 우리가 그동안 농담 삼아 천조국 그랬어요. 네. 국방비 1,000조 이상. 그렇죠. 미국 천조국. 넘었어요. 더 올라갔나요? 중국은 얼마예요? 228. 2,280억 달러. 네네.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 4분의 1 수준. 그쵸, 맞아요. 1144조인데 300조 원이니까. 물론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해요. 뭐 중국은 뭐 숨겨놓은 비용이 많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비교가 됩니까? 자, 천하의 러시아. 1위죠? 네. 2위에서 10위까지 다 더해도 네. 미국 국방비를 못 넘어요. 그 정도 압도적이군요, 국방비가. 이 숫자가 보여주잖아요. 네. 미국 국방비의 3.5분의 1 정도죠? 그쵸? 네. 뭐 4분의 1 가깝네요, 진짜. 그쵸? 네.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게 양측의 국방력의 현실이고, 뭐 함정 척수가 딸렸네 어쩐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핵심 기술입니다. 원천 기술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 원천 기술의 80%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넘을 수 없는 기술의 벽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트럼프 때 무차별적으로 중국을 때리다가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바이든도 어떻게 했어요? 핀포인트 방식으로. 네. 첨단 기술만 때리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 기술력의 한계, 그리고 중진국 함정. 벌써 12,000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이 떠나잖아요. 맞아요. 저임으로 했던 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중국 경제의 한계. 세 번째는 뭐냐? 독재의 경직성. 시진핑은 5년 두 번 하는 그 룰을 깨고 네.
지금 영원히 할 생각이거든요. 이게 세 번째거든요. 네. 그러면 독재의 경직성이 나와요. 음. 부정부패.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맞아요. 좀 실제로 뭐 2위 장유샤, 뭐 서열 3위 허웨이동 이런 장군들 심상찮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저 정도 규모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 그다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소프트 파워. 음, 도덕적 헤게모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가 위험한 건 미국이 지녔던 도덕적 헤게모니를 스스로 깨니까 더 위험한 거예요. 딴 것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 뭐 반미하고 미국 싫어했던 많은 친구들도 유학 갈 때 다 미국으로 갔어요. 저는 소련으로 갔습니다. 왜냐? 미국에 가면 이 보편 가치, 네. 민주주의, 인권, 시민의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은 폭력만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지 않아요. 톨레란스, 포용력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몽고가 어떻게 했죠? 고려를 인정해 주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몽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240년간 1240년부터 1480년 240년간 지배하거든요. 네. 그런데 영주들은 다 인정해 줘요. 아, 물론 반항하면 뒤집어엎죠. 네. 그다음에 로마 제국도 거대한 영토 안에 각 지역을 유대인들도 자기 스스로 자치해 줬잖아요. 네. 종교도 다 인정해 줬잖아요. 부처님 돌아가신 이유도 이거 제가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로마는 다신교거든요. 네. 다신교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제국은 보편 가치라는, 그러니까 폭력만이 아니고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우리가 그렇게 사대주의라고 욕먹으면서 중국으로 달려간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첨단 문명, 가치, 문학, 예술 다 있었잖아요. 네. 공자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국 왕 죽으면 우리 왕도 상복이고 곡하고 그랬잖아요. 네. 참 지금 자존심 상하죠.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이 그게 있냐고요, 지금. 중국은 자기 문화를 스스로 때려 부순 나라 아닙니까? 없잖아요, 지금. 네. 지금 뭐 민주주의 안 되죠. 인권 안 되잖아요. 네. 홍콩 지지밟잖아요. 그쵸. 민주주의 우리가 태난문 얼마나 그 수천 명을 그 탱커로 지지밟고 지금도 종교적 차이도 없잖아요. 맞아요. 시민의식 민주주의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 너네 민주주의 왜 안 하니? 그럼 뭐라고 말해요? 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야. 신장 위구르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그 소수민족들 탄압합니까? 거기 나온 얘기는 끔찍하잖아요, 지금. 네. 거의 뭐 사람을 짐승처럼 들어 고문하고 맞아. 폭행하고 그런 나라가 지금 사람들이 중국 좋아해요? 이거 다 지금 중국제잖아요. 네. 그러면서 중국은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 혐오하잖아요. 맞아요.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밥 먹고 서빙하고 막 이런 모든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네. 중국 안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이거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뭐라느냐. 도덕적 헤게모니가 없는 거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보편성을 확보합니까?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네. 여기다가 가장 결정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잡겠다고 결정했잖아요. 네. 내버려 두겠어요? 간두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처음부터 G2가 될 수 없었다. G2가 될 수 없었고 그럼 미국은 안전하냐? 미국도 흔들리잖아요, 지금. 네. 흔들리는 미국, 애시당초부터 G2의 가능성이 없었던 중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중심이 없는 다극화의 세계.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국제 분쟁 질서. 지금 여기저기 분쟁이잖아요. 네. 아프리카 여기저기 내전, 중동, 러우, 양안, 김정은 저러고 있고 전 세계가 불안하잖아요. 네. 그 누구도 지도적인 국가, 그다음에 유엔과 같은 지도적인 기구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 이게 다극화예요. 그런데 중심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무국화. 다극화의 무국화의 경향이 있는 속에서 미중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님, 오늘 또 속보입니다. 러시아에서 이란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선언을 했거든요. 예. 이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트럼프 관세, 러우 전쟁 여기 가려있는데 사실은 중동을 잘 봐야 돼요.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뭐냐면 러우 전쟁과 중동의 전략이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러우 전쟁과
또 미중 전략 경쟁과 또 다 관계가 있어요. 중동 전략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의 러우 전쟁의 전략은 뭐냐면 이쁜 놈 미운 놈 없다.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야. 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푸틴을 지지해서 빨리 끝내면 푸틴을 지지하는 거고 푸틴이 말 안 들면 엉덩이 때리는 거고 네. 젤렌스키가 말 안 들면 엉덩이 때리고 말 들으면 껴안아주고 이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빨리 끝내는 거. 빨리 끝내는 거. 왜냐? 내 전쟁 아니거든. 내 돈 안 낼 거거든. 네. 실제로 맞고요. 그쵸. 실제로 이미 소련 체제가 무너졌는데 유럽은 미국의 주요 관심이 아니에요 이제. 아. 나토는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미국이에요 사실은. 바이든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 같지만 바이든은 어떻게 했어요? 동맹을 존중했죠. 네. 왜 그러겠어요? 아, 내가 힘드니까 너도 좀 같이 하자. 존댓말로 말한 거예요. 아. 화장하고 네. 좀 도와줘야지요. 이렇게 트럼프는요 화장도 안 하고 와서 니들이 해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아. 상황은 똑같아요. 예전 같지 않은 미국. 전 세계 GDP의 40% 정도, 많이 보면 50% 60%까지도 봐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네. 그 미국이 지금 25%도 안 되거든요. 아. 아직도 강하지만 추락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러우 전쟁은 대전쟁도 아니고 돈을 내가 써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목표야. 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러우 전쟁 조건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트럼프 얼렀다가, 푸틴 얼렀다가 때렸다가, 젤렌스키 얼렀다가 때렸다가 안 되니까 갑자기 또 어떻게 말했어요? 아, 나 손 뗄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냥 허겁지겁 30일 주전하고. 음. 그런데 중동은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겠대요. 항구적이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좀 다르네요. 왜냐면 휴전, 종전 아니면 뭐, 알아서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완전히 풀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도해서. 네. 자,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친이스라엘. 친이스라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항의 축의 분쇄. 저항의 축이 뭐냐면요. 네. 지금 중동에는 우리가 세 나라, 좀 크게 보면 네 나라 봐야 되는데 중동 안에 이슬람권에서의 주요한 두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입니다. 네. 이라크가 붕괴됐기 때문에 네. 그 때문에 이제 이란과 사우디고 크게 보면 이슬람교는 이 시아파와 수니파가 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타 종교 갈등보다 지들끼리 종교 갈등이 더 세요. 아. 그러니까 마호메트의 후계가 네. 어디로 가느냐, 이 세속주의로 가느냐, 순혈주의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예요. 그리고 이란은 강경하다는 시아파. 아. 또 꼭 시아파만 강경한 건 아니에요. 네. IS는 수니파였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의 맹주거든요. 네. 이 둘이 매일 으르렁거려요. 왼수예요. 왼수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는 누가 있어요? 거점이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봐야 돼요. 그다음에 사우디와 이란의 그 저변 저쪽 북쪽엔 누가 있어요? 튀르키예가 있거든요. 튀르키예가 있죠. 예, 요 정도가 큰 그림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일 터지면 항상 이 네 나라가 관여하죠. 네. 이 시리아도 아사드 정권 무너지니까 튀르키예 들어오죠. 이스라엘 들어오죠. 이란은 원래 거점이었죠. 맞아요. 사우디도 관여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 후티 반군. 여기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후티 지원은 이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항의 축은 누구냐면 이란입니다. 이란 중심으로 시아파의 저항의 축이란 얘기예요. 네. 예멘은 예멘 반군인 후티, 네. 시아파. 그 다음에 하마스,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네.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것도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중심 이렇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시아파는 아니지만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 뒤에 누가 있느냐?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시리아 아사드 정권, 그것도 시아파였거든요. 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이미 끝날 정권인데 네. 내전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남느냐? 이란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살아남아요. 없었으면 끝났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죠. 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미 신정부가 들어서잖아요. 네. 지금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모든 중심에 이란이 있잖아요. 네. 자, 이란 뒤에 러시아하고 이 중국이 있다고 그랬죠? 네. 시리아가 무너지기 전에, 아사드가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의 공군 기지가 있었고 네. 해군 기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남하 정책의 핵심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사드 정권이 네. 심지어 4만 명의 시리아 용병을 러우 전쟁에 파견해요. 내전 중인데. 그럼요. 왜 러시아가 지켜주면 안전할 줄 알았죠. 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제 이스라엘을 2023년 10월에 하마스가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초강경으로 하마스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미국은 여기 동조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공전이 아니라 제거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제거가 목적이에요, 지금. 네. 이거를 미국 정부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트럼프는요. 트럼프는 완전히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네.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저 잔혹한 그 전쟁 방식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아. 그런데 예멘으로 내려와서 예멘에 있는 후티. 네. 이건 미국이 직접들이에요. 지금 지금 매일 미국이 폭격하죠? 맞아요. B2 뭐 전략 폭격기 같다. 예. 왜 때리느냐? 네. 후티 뒤에는 이란이 있으니까. 아. 목표는 이란인 거죠. 네. 그리고 후티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끝나고 나서 네. 시작되고 나서 이 홍해, 네. 수에즈 이쪽 예멘 근처를 지나 여기가 주요 수송로거든요. 서방의 유조선 선박들이 오늘 100여 척 이상을 공격해서 여기 교통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중국 선박은 한 척도 공격을 안 했어요. 그리고 후티가 쓰는 무기의 상당수는 중국제예요. 야, 이게 좀 의심이 되네요. 중국의 거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차피 중국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후티를 제거해야만 또 트럼프를 후티가 잘못 건드는 게 뭐냐. 트럼프의 생각은 저유가, 네. 그다음에 물가 안정인데 후티가 이 수송로를 막아버리니까 네. 유조선이나 선박들이 수에즈를 하는 게 아니라 남아프리카를 돌아요, 삥. 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늘어나고 물리병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아. 뒤엔 이란이 있고 중국이 있고. 완전히 제거가 목적이에요. 네. 그다음 목표는 누구겠어요? 이란이겠죠? 네. 중국이 또 낍니다. 중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70년대의 경우에는 중국의 미사일 부대가 사우디를 지켜 주둔한 적도 있어요. 진짜요? 사람들은 야, 이거는 잘 몰라요. 다들 미국만 간 줄 알지? 네, 잘 몰라요. 그래서 중국의 전략은 뭐였냐? 사우디아라비아와 네. 이란을 화해시키려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실제로 시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네. 그래서 까슈쿠지라고 하는 반체제 인사 죽이고 그 대사관에서 터키. 네. 그러면서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사우디가 삐졌거든요. 네. 그럼 중국으로 확 갔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요 틈을 틈타서 이란과 사우디를 중재하려고 그랬어요. 네. 이거 미국의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이란을 고립시키는 거잖아요. 네. 거꾸로 이스라엘과 시리아를 묶으려고 그래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를. 그래서 지금 처음에 러우 전쟁 그 휴전협정도 회의도 어디서 했어요? 사우디에서 했잖아요. 맞아요. 사우디를 자꾸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란을 고립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들였던 어떻게 돼요? 노력이 물거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막 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중동에서는 첫째 시아파 중심의 저항의 축, 네. 이란을 세력을 약화시키거나 네. 사실은 레짐 체인지까지 의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자 이미 아사드는 무너졌어요. 시리아 시아파 축은. 자 헤즈볼라 하마스 지금 거의 괴멸 단계에 있어요. 후티 지금 폭격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예멘에 정부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멘도 냉전기에 남북 분단 체제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남부가 공산주의고 북부가 자본주의였어요. 아, 네. 근데 지금 정부군이 남부에 쫓겨가 있어요. 아. 근데 복잡해요. 남부에 있는 정부군도 또 반군이 또 있어요. 공산주의 복귀리는 반군이 또 있어요. 아. 뭔가 복잡한데 어쨌든 이 예멘의 정부군은 이 후티가 코피 터지니까 네. 위에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는 이 후티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 시아파니까. 이걸 제거하려고 아랍에미리트는 참전까지 했어요. 오.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후티랑 싸웠어요. 네. 그러니까 후티가 코피 터지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서 네. 예멘 정부군이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후티 반군은 괴멸될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돼요 이제? 남는 건 이란이잖아요. 그쵸. 이란은 하메네이 신정국가잖아요. 종교 지도자. 네. 철저한 반미주의자예요. 그동안 미국이 이란은 또 핵 문제가 있어요. 자, 웅달에서 지난번 편에
핵물질 말씀드렸죠? 맞아요. 이란은 농축이에요. 우라늄 농축 쪽이에요. 농축을 90% 이상이면 고농축 핵폭탄이 되는데 지금 60%까지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위험하죠. 네. 그러니까 바이든 때는 협상했는데 지금 트럼프 뭐라고 그랬어요? 말 안 들으면 폭격할 거야 그랬어요. 대통령 입에서 어떻게 폭격이란 말이 나와요. 그 하메네이가 그동안 버티다가 언론에 보도됐어요. 자기 측근들 산부 의원들 불러다가 마라톤 회의를 했대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 협상 안 하면 정권 무너집니다. 그랬더니 협상으로 나왔어요.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북한, 이란의 핵 농축의 뭐 20%, 10% 이게 아니고 네. 아예 그 시스템을 제거해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잘못하면 정권 붕괴까지. 왜냐? 이란이 네. 70년대 팔레비 정권 때 여자들이 비키니까지 입었던 나라예요. 정말요? 근데 지금 이러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불만이 없겠어요? 무슨 히잡 안 쓴다고 뭐 했다고 막 때리고. 태형가하고 무슨 처형하고 뭐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이란은 신종국가 호메이니 때문에 수십 년 전 후퇴했다고 봐요. 이런 얘기하면 이슬람 사람들 싫어하겠지만. 아니, 종교가 종교 역할을 해야지. 아예 신종국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불만이 많아요. 툭 치면 깨질 수도 있어요. 북한하고 비슷해요. 북한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자 이제 중동이 설명이 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죠? 처음에 항구적으로 해결하겠다. 맞아요. 미국 중심의 질서를 만들겠다. 미국의 패권이. 그리고 그 이면은 또 뭐냐? 트럼프의 에너지 제국. 페트로 달러가 아니라 페트로 임페리얼. 뭐냐? 중동의 영향력을 확대하면 네. 중동에 있는 산유국들을 관리할 수가 있잖아요. 네. 푸틴은 지금 중동 중심의 에너지망을 바꾸려고 그래요. 미국 중심으로. 그게 바로 알래스카. 북서면에 있는 LNG. 네. 어마어마한 LNG. 이걸 개발해서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거쳐서 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가져오고. 요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해로를 통해서 네. 일본, 한국, 아세안에 팔고. 그다음에 놓고 있는 북극 항로 있죠? 네. 이걸 통해서 유럽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러시아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 없죠? 그쵸. 중동의 분쟁 위험 없죠? 완전히 안전한 항로잖아요, 지금. 그쵸. 여기에 에너지 패권 중동 잡아? 그 다음에 갑자기 그랬잖아요. 제렌스키 보고. 야, 니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통제권 나한테 줘. 이거 신문에 났죠? 네. 이러면 모든 에너지망을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이 생긴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LNG 가스관 사업 참여해야 될 걸 일본한테도 계속 얘기하죠. 맞아요.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게 좋을 걸. 예, 그게 기술력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일본밖에 없으니까. 근데 일본은 지금 신중해요. 과연 그만큼 경쟁력이 있느냐? 네. 경제력이 있느냐? 자, 이렇게 보면 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내가 가는 데마다 욕하는데 하기 좀 좋겠어요. 제 말이 맞죠? 네. 근데 이 중동 정책이나 러우 전쟁 쪽은 그렇게 비합리적인 건 아니다. 굉장히 겉으로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성과가 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동하면 통제 불가능의 혼란과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스라엘과 미국 중심으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다. 뭐 과정이야 어떻든 이렇게 결과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하나가 이스라엘 변수예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거의 1000만에 육박하는 거 알아요? 네. 과거에는 200~300만이. 맞아. 적어서 난리다 뭐 이슬람화 된다 얘기까지 있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네타냐후 극우죠. 네. 리쿠드당. 원래는 좌파 정당들이 장악했어요. 건국 초기에는 이스라엘 말로 아슈케나즘이라는 사람들이 주류였어요. 네. 유럽에서 특히 동유럽 쪽에서 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건국 세력들이에요. 네. 토착민은 거의 없었고. 이 사람들은 좌파적 성격이 강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국하고 나서 두 번째 세대가 누구냐? 바로 미즈라임이라는 사람들이요. 이거는 아프리카 북부와 이 서아시아 쪽에 있는 유태인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이제 동유럽,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유태인들이 들어왔어요. 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인구가 그냥 퀀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슈케나즘은 사회 좌파적 성격이 있었는데 네. 이 뒤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고 우파적 경향이 강해요. 그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잖아요. 민주주의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사느냐. 중심이 아니라
팔레스타인하고의 갈등 지역에 많이 살아요. 로켓탄 떨어지면 다 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땅이 필요하면 이 사람 정착존이 다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우경화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리쿠 수상이 오래 가죠. 이 사람들 지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더 많은 땅이 필요하죠. 가자도 먹고 싶은 거죠, 사실은. 아, 땅이 필요하죠, 지금. 인구 2,300만, 3,400만, 이제 1,000만이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제국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간이 분 거예요. 이 전략이 초강경 네타냐후를 만들었고, 전쟁왕이라고 그러는. 이게 트럼프 1기, 2기와 지금 짝짝꿍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니즈가 맞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이 양측이 이 케미가 맞는 거죠. 전쟁의 케미가 맞는 거죠. 네. 양측이 때렸잖아요. 후티 공격해 미국, 오늘 하루는, 헤즈볼라는 하마스 때리고. 때려. 문제는 이게 무차별적이라는 거죠.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에 그런 상황이 아닐 거다. 아,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항구적인 해결법 쪽으로 근접하고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박사님 제가 최근에 대동강 TV 들어가 봤는데 그 북한에서 오신 뭐 여군 출신 분 인터뷰하신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 북한군이 뭐 3일마다 굶어 죽는다 뭐 그런. 자기 부대에서 예. 3일에 한 명씩 영양실조로 죽었대요. 아, 그 영상 보면서 저도 야, 북한이 저 정도구나 싶었는데. 무덤 이제 화장을 안 시키니까 네. 그 매일 무덤이 하나씩 생겨나는 거죠. 아, 그 정도예요.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전쟁은 돈이 하는 거고 미국이 전쟁 잘하는 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다 빚이죠, 근데. 그렇군요.